네, 안녕하세요. 대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6월 모의고사 수학 해설 강의를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죠. 복소수 덧셈 문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실수부랑 허수부 각각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1 더하기 i가 되겠네요. 정답 5번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2번 다항식 덧셈 문제, 뺄셈 문제가 되겠네. 동료한끼리 뺄셈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x제곱 그리고 3xy에서 5xy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2xy가 나오겠죠. 그리고 2y제곱에서 3y제곱 빼주게 되면은 y제곱,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답 2번인 것 같습니다. 네. 3번 문제 보시죠. 이게 x축과 접한다라는 말 나와 있는데 x축과 접한다라는 말은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a는 그냥 4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3번이 정답 1번이고요. 저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는, 이 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x-2라는 녀석의 절대값이 3보다 작다라는 건 3이랑 마3 사이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양변을 2씩 더해서 생각해 보면은 x는 5랑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사이의 정수의 개수는 0부터 4까지 총 5개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정답 5번이네요. 5번 문제, x의 값에 관계없이 등식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항등식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각각 0이랑 1이랑 2를 한번 대입해 보죠. 먼저 1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x 1일 때 좌변은 7 더하기 a가 될 것 같고, 우변은 소거된다. 오케이. 그러면은 a 값이 마이너스 7이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x 0을 한번 대입해 보죠. 좌변은 상수항 4만 남을 것 같고, 우변은 여기가 x라는 항이 있으면 소거되는 거죠. 그렇죠? 0 대입했을 때 그럼 맨 오른쪽에 있는 거에다만 0 대입하면 되는데 4가 2c가 나오죠. 네, 그래서 c는 2가 된다. 세 번째로 x 2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에는 12 더하기 2a니까 마 14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더하기 4. 우변에는 2 대입했을 때 오른쪽 항이 날아가는 거니까 그냥 2b, 즉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자, 그러면 계산했을 때 요 값이 2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2b가 2가 되기 위해서 b는 1이 되겠다. a랑 b랑 c를 합치게 되면은 마이너스 4라고 할 수 있겠네요. 5번이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6번 문제, x랑 y 각각 복소수 나와 있는데 그 합을 구하라고 합니다. 아까 분모 분자의 켤레 복수를 더한다, 곱해서 식을 정리할 수 있는데, 그럼 x는 1 더하기 i분의 1 빼기 i에서 1 빼기 i를 분모 분자에 곱하게 된다면 얘는 2분의 1 빼기 i 제곱 되겠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그러면은 1 빼기 i의 제곱이 마이너스 2i 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i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y를 정리해 보게 되면은 1 마이너스 i분의 1 더하기 i, 이 녀석은 또 1 더하기 i를 분모 분자에 곱했을 때 2분의 1 더하기 i, 이 녀석의 제곱 하면은 또 1 더하기 i의 제곱이 2i만 남는 거니까 i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덧셈하면은 0이 되겠네요. 7번 문제, 건널비 148 나와 있고 모든 모서리의 길이합이 60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각각 그 대각선, 각 면의 대각선의 제곱의 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x라고 하고 y라고 하고 z라고 한번 해보죠. 나와 있는 관계식을 입력하게 되면은 x 더하기 y 더하기 z, 요거의 4배씩 있는 게 모서리 합이 될 텐데, 이 값이 60이라는 건 x 더하기 y 더하기 z, 요 녀석이 15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게 첫 번째 관계식이죠. 그 다음에 건널비가 148이라고 하는 건 그 각 면이 밑면이 2개 있고 그 왼쪽 오른쪽 해서 2개 있고 앞뒤 2개씩 있으니까 또 얘도 마찬가지 2배에 xy 더하기 yz 더하기 zx, 건널비가 될 텐데, 이게 148이라는 건 xy 더하기 yz 더하기 zx, 이 녀석은 나누기 했을 때 1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관계식이 되겠죠. 이거 가지고 구해야 되는 게, 자, bg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z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게 우리 x제곱 더하기 z제곱, gd의 제곱은 오른쪽 면의 대각선 제곱이 되는 거니까 그냥 피타 정리에 의하면 y제곱 더하기 z제곱, 또 마찬가지로 db라는 건 위에 있는 면의 대각선의 제곱이죠. 그러면은 x제곱과 y제곱의 합으로 표현될 것 같아요. 이 녀석은 정리했을 때 2배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된다. 그렇죠? 이렇게
구하고자 하는 걸 정리할 수가 있는데 1번과 2번 관계식에 의하면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거의 제곱에서 2배의 xy 더하기 yz 더하기 zx 이거 뺀 녀석이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되는 거니까 계산해주면 될 것 같아요. 15의 제곱 225에서 xy yz zx의 2배 한 게 148이었으니까 그래서 이걸 뺄셈해주면은 얘가 77이 나오는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뭡니까? 이 녀석이 우리 구하고 싶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인 거니까 네. 그래서 파란색 구하고자 하는 녀석의 2배 해주게 되면은 154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3차 다항식을 x-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1 대입한 값이 4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f1 요 녀석은 대입했을 때 7 더하기 a 더하기 b가 나오는데 이 값이 4가 된다. 즉 a 더하기 b는 마 3이 된다. 첫 번째 관계식을 또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x 더하기 2라는 녀석도 결국 다항식이 될 텐데 x-로 나눠 떨어진다라는 건 1 대입했을 때 0 된다는 거죠. 그래서 f3이 될 텐데 이 값이 생각해보면은 27 더하기 6 하면 33 나오죠. 네, 33 더하기 9a 더하기 3b 이 값이 0이 나온다. 그렇죠? 그럼 3 나눠서 정리하게 되면은 3a 더하기 b의 값이 마 11 된다. 이게 두 번째 관계식. 자, 그러면 1번과 2번을 빼게 되면은 1번 빼기 2번에 의해서 좌변은 마이너스 2a가 남고요. 우변은 8이 남네요. 그래서 a 값이 마 4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때 b 값은 1이 되겠죠. 따라서 b 빼기 a의 값을 구하면 5가 되겠다. 오케이,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두 복소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녀석을 구하라고 합니다. 시계값이죠. 얘는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행히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앞에 두 개를 x제곱 묶어주게 되면은 x제곱 묶었을 때 x 더하기 y가 되죠. 자, 그리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 y제곱 묶어주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x 더하기 y로 표현됩니다. 참 인수분해했을 때 x 더하기 y로 묶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x제곱 빼기 y제곱이 나오는데 또 인수분해 가능한 거니까 이렇게 한 번에 씁시다. 자, 그러면 x 더하기 y는 이 녀석은 둘이 더했을 때 6i죠. 네, 6i가 되고 그리고 둘이 빼게 되면은 마이너스 4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녀석은 6i에 제곱하면 마 36 곱하기 마 4가 되는 거니까 144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10번 문제 2차 함수와 저 직선이 만나지 않도록 하는 자연스케일 개수는 만난다, 교점이 발생한다, 교점이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건 같다라고 놨을 때 그 방정식에 근이 존재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워야 되는 관계식이 x제곱 더하기 6x 마 3 요 녀석이 kx 마 7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해가 교점 x좌표인데 그 녀석이 없으면 교점이 없다, 만나지 않는다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얘의 근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k를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합시다. x제곱 더하기 6 마이너스 k의 x 그리고 더하기 4는 0. 이 녀석 판별식 써주게 되면은 30 바로 전개까지 할게요. 12k 더하기 k제곱 해서 마이너스 16. 이 값이 어때야 된다고? 0보다 작아야 된다고. 그래서 k에 대해서 부등식이 나오게 되는데 k제곱 마 12k 더하기 20 얘가 0보다 작다. 이거 2차 부등식 푸는 방법은 인수분해해서 0보다 작다라는 건 두 값 사이 해주면 되는 거죠. 인수분해 됩니다. 그래서 2랑 k랑 10 사이 이렇게 해서 자연수 개수는 3부터 9까지가 되는 거니까 총 7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x에 대한 방정식 2차 방정식이죠.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다. 그러니까 판별식이 0인데 판별식이 0이라는 그 등식이 m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정리를 해보면은 요게 성립한다는 건데 요 방정식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m에 대한 m의 값에 관계없이니까 항등식이 되는 거죠. 등식 중에서 방정식이 아니라
네, 이거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판매식 써보죠. 짝수 판매식 써주게 되면은 m 더하기 a 요 녀석의 제곱에서 빼기 m 제곱 더하기 m 더하기 b, 요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m에 대한 등식이 나오는데 이게 항등식이어야 된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얘가 m 제곱 더하기 2am 더하기 a 제곱에서 m 제곱 빼고 m 빼고 b 뺀 게 0이어야 된다. 자, 그럼 2차 항은 다행히 소거가 되네요. 좀 깔끔해졌다. 자, 그러면은 1차 항이 2a 빼기 1로 묶었을 때 m이 있고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b가 0. 그러니까 m에 대한 관계식인데 얘가 무엇이건 간에 항상 0이 되려면 각각 항들이 0이면 되는 거죠. 각각 개수들이. 네. 따라서 a 값은 반드시 2분의 1일 수밖에 없고 a가 2분의 1일 때 b 값은 자연적으로 4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자, 그러면 12 곱하기 a 더하기 b죠. 네. 12에 a 더하기 b의 값은 12 곱하기 4분의 3 해주면 되는 거죠. 9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12번 문제. 3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의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3차 방정식을 푸는 기본적인 해법은 인수분해입니다. 그래서 인수분해에서 1 대입하면 0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 3차 방정식이 x-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그리고 x제곱, 이거 인수분해는 제가 빠르게 하겠습니다. 더하기 x 더하기 2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허근의 출처가 되는 거는 여기서 실근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아닐 거고 여기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파와 베타가. 자, 그럼 근거 개수의 관계를 써보게 되면은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알파 베타는 2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구하고자 하는 거 정리해 볼까요? 통분해서 알파 베타 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2알파 베타를 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입만 해주면 되겠다. 2분의 분자에 들어가는 건 마이너스의 제곱인 거니까 1 빼기 4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12번의 정답은 3번이라고 보면 되겠죠. 13번 문제. 연립방정식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립방정식 중에서 이렇게 1자씩 하나가 있으면 되게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한 문자를 다른 문자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x를 이제 y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게 되면은 2x 빼기 3y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x는 2분의 1에 3y 빼기 1 되는 거니까 정리하면은 2분의 3y 빼기 2분의 1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래식에다 대입을 해봐야 되겠죠. 좀 분수가 불편하긴 한데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바로 제가 제곱까지 한 거를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9y 제곱, 그리고 두 항에 둘이 곱한 거 2배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3y 더하기 4분의 1 빼기죠. 빼기 2y 제곱이 마이너스 1 된다. 자, 그러면은 4분의 1 y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y, 그리고 그 상수항 부분이 4분의 5가 되네요. 그래서 양변에 4배를 하게 되면은 y제곱 마이너스 6y 더하기 5는 0해서 y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y가 1 또는 5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인수분해 바로 할 수 있으니까 y는 1 또는 y는 5가 나온다. y가 1이라고 하면 우리 전제가 뭐였냐면은 x랑 y 관계식이 요거일 때라고 전제하고 출발했던 거죠. 네, 그래서 y가 1이라고 하면은 x는 저 계산에 의하면 1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단 알파랑 베타랑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이거는 안 되겠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y가 5일 때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y가 5라고 하면은 x 값은 또 2분의 3 곱하기 5, 2분의 15 빼기 2분의 1 하면은 2분의 14, 즉 7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그 알파와 베타가 되는 것 같고 두 개 합치게 되면 1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죠.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물체가 등속 원운동을 하기 위해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일정한 크기의 힘을 구심력이라고 한답니다. 이거를 저희가 다 알 필요는 없죠. 그냥 관계식만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량이 m이라고 나와 있고, 질량이 m,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r, 그리고 v가 속력, 그리고 구심력의 크기가 f.
과학 공부 조금 하셨으면은 질량이랑 구심력 크기, 힘이니까 그 M이랑 F로 표현하는 거는 이런 기호는 익숙하실 것 같아요. 자, 물체 A와 물체 B는 반지름의 길이가 RA, RB인 원의 궤도를 따라 등속 원동한다. 물체 A의 질량은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러면 A가 하는 거 반지름 그리고 속력, 질량 그리고 속력 이렇게 한번 해보죠. B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반지름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RA 얘는 RB짜리였고 A의 질량은 B의 질량이 3배래. 그러면 B의 질량을 그냥 뭐 P라고 했을 때에는 뭐 3P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A의 속력은 B의 속력의 2분의 1배가 된다 라고 하면은 B가 A의 2배가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를 뭐 Q라고 하면은 얘는 2Q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죠? 자, 그러면 이때 구심력 크기 같다고? 그럼 A의 구심력 한번 구해보죠. 제가 구심력 F에 A라고 한번 노테이션을 써보겠습니다. 묘녀석은 M 곱하기 3P 곱하기 R분의 RA분의 V제곱, Q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FP, B의 구심력은 질량 P 곱하기 RB분의 그리고 2Q의 제곱인 거니까 4Q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럼 둘이 똑같다라는 거는 일단 약분시킬 수 있는 게 있죠. P 약분 가능하고 Q 제곱 약분 가능하고. 따라서 좌변은 RA분의 3이 되고 우변은 RB분의 4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RB분의 RA. 제가 소문자를 써버렸네요. 네, 이해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RB분의 RA. 요 녀석은 4분의 3이 되겠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원통형 용기에 높이가 H인 지점까지 물이 채워져 있다. 용기에 충분히 작은 구멍을 뚫어 물을 흘려보내는 동시에 물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물줄기 나가는 거 보이실 거고 물이 또 채워지는 게 수도꼭지에서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이게 두 개가 지금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구멍의 높이를 A 그리고 구멍으로부터 물이 바닥에 떨어지는 지점까지 수평거리를 B라고 한다면 그쵸? 좀 생소한 이런 표현이 있네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답니다. 이때 h가 10일 때 b제곱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h가 10일 때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대입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제곱하면 루트 벗겨지는 거니까 b제곱이 h 10 대입해서 4a에 10 마이너스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요게 뭐 마이너스 4a 제곱 더하기 뭐 40a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렇죠? 그러면은 뭐 할 수 있는 게 a 이거 최대값이라는 건 2차 함수의 최대 축에서 발생한다 라는 것만 이용하면 되겠다. 그렇죠? 5 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는 게 좋겠다. 4를 묶었을 때 여기 a 제곱 마이너스 10a가 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4를 묶었을 때 a 마이너스 5의 제곱 빼기 25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5 대입했을 때 최대 100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은 3번인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16번. 자, 3차 다항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일단 가조건은 상수항이 없다는 거 준 거고요. 그 다음에 나조건 fx를 x-2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2배의 x-2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인수 정리를 통해서 fx를 x-2의 제곱 나눴을 때 2차식 나눴으니까 몫은 1차식일 수밖에 없을 텐데 1차 항 계수가 1이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최고차 항의 3차 항 계수 1인 거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를 몫을 x 더하기 뭐 k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2배의 x-2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해볼 거는 가족권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양변에 0을 한번 대입해 보죠. x가 0이라고 하면 좌변에는 0 되고요. 우변에는 4k-4가 된다. 즉 k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k 값을 구하면 사실은 fx를 다 구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fx는 x-2의 제곱에
x 더하기 1 더하기 2배의 x 마이너스 2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전개를 다 해야 되나? 잠시만요. x 마이너스 1로 나눈 몫을 구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전개를 좀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어쩔 수 없죠. 얘가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에 x 더하기 1 더하기 2배의 x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제가 빠르게 계산하겠습니다. x 세제곱 그리고 2차 함계수가 마 3이죠. 네, 마 3x 제곱 그리고 1차 함계수가 2x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을 x 마이너스로 나눴다. 이때 몫을 구하자. 제가 그냥 세로셈으로 하겠습니다. 네, x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쓸게요. 제가 오랜만에 이거를 수상을 앞부분을 해가지고 잠깐 풀이 과정이 헷갈렸는데 여기다가 네, x 마이너스를 나눈 거니까 1 하면 되겠죠. 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 0 0에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여기가 2차항 1차항 상수항 되는 거니까 이때 qx가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된다. 즉 여기다 5 대입하게 되면은 q에 5 대입한 거는 15라고 구할 수 있겠네요. 16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7번 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각각 a와 b라고 하고 y축과 만나는 점 c라 하자. 이런 표현은 되게 익숙하죠. 넓이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넓이를 결정짓는 건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결정짓는데 밑변의 길이는 선분 AB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높이의 길이는 그냥 요 C의 Y 절편, 그쵸? C의 Y 좌표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값은 그냥 주어져 있으니까 바로 써보죠. 3a 더하기 3이 됩니다. 그리고 AB 선분의 길이는 저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거니까 0 되도록 하는 그 두 근의 차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의상 A의 x좌표를 알파라고 하고 B의 x좌표를 베타라고 한다면 저 방정식으로부터 다시 x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4의 x 더하기 3a 더하기 3은 0의 방정식으로부터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또 되는 게 보이네요. 네, 아까 안 보이는 줄 알았는데 x 빼기 a에 요거에 x 빼기 3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자, 그러면은 두 점이 x가 a 더하기 1 또는 x는 3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저기 문제 마지막 줄에 보시면은 a가 0과 2 사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뭐가 더 크냐면 3이 더 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잡았던 요 녀석이 이제 알파 역할을 할 거고 요 녀석이 베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자, 그러면은 선분 AB는 따라서 베타 빼기 알파가 되는 건데 그냥 3에서 a 더하기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럼 2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높이 역할을 하는 h가 이제 3a 더하기 3이 된다. 자, 그러면 넓이 구합시다.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2 마이너스 a 곱하기 3a 더하기 3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최대값이라는 거는 그 축에서 발생하겠죠. 왜냐하면 얘가 위로 볼록인 녀석인 거니까 축을 찾아주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a가 그 2가 될 때가 축이고 또 a가 마이너스 1 될 때가 축인데 그 가운데 축이 위치하는 거죠. 그렇죠? 그림을 이해시켜 드리면은 이렇게 지금 2차 함수가 있어요. s가 지금 그러니까 삼각형 넓이가 a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2가 된다는 거니까 그 가운데인 얼마? 여기 2분의 1에서 최대값을 발생시킨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a가 2분의 1일 때 s 2분의 1이라고 쓰겠습니다. 이거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2분의 3 더하기 3 하면 2분의 9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 8분의 27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18번 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2021을 50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다항식 4x 더하기 2의 10제곱을 x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 r이라고 하면 이게 갑자기 왜 나왔냐면 505라는 거 x라고 한번 생각했을 때
얘 4배하면 2020이죠. 거기다 2 더한 게 2020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4x 더하기 2가 된다. 그렇죠? 이거 문자로 일단 가져오는 거죠. 식으로 일단 먼저 보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숫자에 대입해서 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4x 더하기 2의 10제곱.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4x 더하기 2의 10제곱의 항을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몇 차식이냐면 10차 다항식이죠. 10차 다항식. 그죠? 여기다 써볼까? 4x 더하기 2 요거의 10제곱. 그러면은 몇 x의 10제곱 더하기 몇 x의 9제곱 해서 이런 식으로 다 있을 거고, 몇 x 더하기 이렇게 있을 것 같아. 그쵸? x로 나누었다 라고 하면은 사실 1차항까지는, 그러니까 10차항부터 1차항까지는 다 나누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쵸? 다시 말하면 x를 묶을 수가 있다는 거지, 이 녀석들은. 그치? 그래서 얘는 x를 묶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처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x로 안 묶이는 게 이제 세모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쵸? 근데 세모에 들어가는 거는 바로 알 수 있죠. 2의 10제곱이라는 걸. 그쵸?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지금 그 박스 안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qx라는 거고, 이제 세모가 지금 r이 된다는 건데 이 녀석이 2의 10제곱이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상수항은 여기에 있는 2의 10번 곱해서만 발생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가에 들어가는 게 2의 10제곱, 즉 1024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05를 대입하게 된다면, 그렇죠? 그래서 2022의 10제곱은 505 곱하기 이제 q 505 더하기 1024가 되는데, 이제 여기서 또 뭘 한 거냐면 1024, 이제 숫자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1024라는 게 505로 더 나누어 떨어진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한 번은 더, 다시 두 번 더 들어간다는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녀석을 또 추가로 나눌 수 있으니까 505로 나누었을 때 몫이 두 번 발생하고 그때 14가 나머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한 번 더 정리하라는 거야. 505로 묶었을 때 그러면 총 Q505 대입한 개수만큼 발생하고 뒤에 두 개 추가 발생하는 거니까 이렇게 묶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14 이렇게 써야 된다. 왜냐하면 505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무조건 505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낮춰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녀석을 지금 다라고 쓰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이 2를 나라고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각각 들어가는 수를 다 구했습니다. 다 수를 더하라고 하면 1024와 2와 14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1042 되겠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19번 두 북소수 z와 그 켤레 복소수에 대해서 합과 그리고 곱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해 보이는 그 식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자, 복소수는 일단 2차 방정식의 해로 한번 접근을 해볼까? 그러니까 합과 곱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 녀석은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 곱이 1이고 그러면 이런 방정식의 해로서 이제 z와 z바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출처가 되는 그런 방정식을 찾은 겁니다. 그럼 이거 보게 되면 또 우리가 반응할 게 있는데, 양변에 x-1 곱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x-1 곱했을 때 그러면 요게 좌변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되죠. 그렇죠? 그러면 x 세제곱이 1이다 라는 걸 이용할 수 있다. 자, 다시 얘기하면은 z가 여기에 해죠. z랑 z바가. 그러면은 요 녀석이 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z와 z바. 그렇죠? 그러니까 따라서 결론 내릴 수 있는 게 z의 세제곱도 마찬가지고 z바의 세제곱도 마찬가지고 다 모두 1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구하고자 하는 걸 조금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는데, 보죠. 그럼 z5제곱분의 z바는 그냥 z제곱분의 z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거는 z분의 z바의 제곱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 거는 그냥 1이죠. 네 번째 거는 z제곱분의 z바, 그렇죠? 그리고 다섯 번째 게 이제 z분의 z바의 제곱. 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헷갈린다. 네. 헷갈려. 자, 그러면 똑같은 게 두 개씩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랑 네 번째 게 똑같은 거고, 두 번째랑 다섯 번째 게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게 되면은 1 더하기 2배의 z제곱분의 z바 더하기 z분의 z바의 제곱, 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z랑 z바가 아까 여기 있었던 요 녀석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니까 여기 대입하면 등호 성립하는 거죠. 네, 그래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z제곱 더하기 z 더하기 1이 0이야. 그러면 z제곱이란 녀석은 마이너스 z 빼기 1이야. 근데 z랑 z바 합친 게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z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z는 마이너스 1 빼기 z바로 얘기할 수 있죠. 마이너스 1 빼기 z바 빼기 1 된다. 즉 이 녀석은 z바랑 똑같은 거야. 이해되시죠? 그럼 뭐야? z제곱이랑 z바랑 똑같다고? 그러면은 뭘 쓸 수 있어? z바 자리에 여기 자리에 z제곱을 넣을 수 있는 거네. 이 값도 1이다. 그러면 괜찮죠? 같은 방법으로 보겠습니다. 또 저 파란색 형광펜 쳐놓은 거에 그 z바라는 것도 해가 되는 거니까 z바의 제곱 더하기 z바 더하기 1은 0이 되는데, 그럼 z바의 제곱도 마이너스 z바 빼기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z바라는 녀석이 마일 빼기 z 되는 거니까 이게 그리고 빼기 1이 추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니까 얘는 z가 된다. 그럼 z바의 제곱도 어떻게 쓸 수 있다고? 얘를 그냥 z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값도 1이 된다. 자, 그러면 뭡니까? 결국에는 그냥 5라고 구할 수 있는 거죠. 다 1이었던 거야. 알고 보니까 19번의 정답은 4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오각형 ABCD가 있어요. 한 변의 길이 1짜리고 이때 두 대각선이 만나는 점을 P라고 한답니다. 이때 비례식이 성립한다라고 하는데, 먼저 그러면은 내항이 외항이 같다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은 P2 이거의 제곱이 B2 곱하기 BP다. 네, 이런 관계식을 지금 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에 대한 증명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이걸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뭐냐면 닮음인 걸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지금 동그라미라고 했을 때 이 각도 동그라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등변이 되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합동에 의해서 여기도 동그라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요 ABC 삼각형 이걸 보게 되면은 합동을 얘기할 수 있겠죠. 방금 얘기했던 AB 자리랑.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AA 닮음이 삼각형 ABP와 삼각형 ABE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색칠을 따로 해드리진 않을게요. 지저분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거에서 그 비례식을 이용하게 되면은 ABP에서 가장 긴 변 1 대 BP 요 녀석은 삼각형 ABE에서도 가장 긴 변 대 짧은 변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다. 따라서 여기서도 이제 내항이 외항이 같다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은 BP 곱하기 X의 값이 1 된다는 거고 BP는 X분의 1이라는 거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요거를 아까 구해놨었던 요 관계식에 입력을 하게 된다면 P2라는 거는 전체 B2에서 BP만큼 뺀 겁니다. 그럼 X 빼기 X분의 1이 될 거고 요거의 제곱은 B2 X 곱하기 BP X분의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자, 그럼 이 녀석 1 되는 거죠. 자, X에서 X분의 1 차의 제곱이 1이라는 건 그 안에 있는 녀석이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를 알려줍니다. 자, 근데 BP라는 건 분명히 더 작아요. 그렇죠? X보다 작기 때문에 양수일 수밖에 없는 거고, 따라서 이거로부터 X 빼기 X분의 1이 얼마다? 네,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확정 지을 수 있는 거죠. 양변에 x만 곱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1은 0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거를 제가 한번 이렇게 묶어보겠습니다. 앞에 1은 떼버리고 두 개씩 이렇게 묶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x제곱 빼기 x라는 거 첫 번째. x제곱 빼기 x라는 거는 바로 알 수 있죠. 요 관계식을 그냥 마이너스 1만 이항시키면 되는 거니까 1입니다. 이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4제곱 빼기 세제곱이죠. x 4제곱 빼기 x제곱. 이 녀석은 방금 했었던 1번에다가 x제곱만 곱하면 되는 거죠. x제곱이 됩니다. 근데 x제곱은 또 저 파란색 밑줄 쳐놓은 관계식에서 이항시켜주면 x 더하기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세 번째 거 x 6제곱과 5제곱의 차. 이 녀석은 또 방금 2번에서 구했던 녀석의 x제곱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얘는 조금 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 x제곱 묶었을 때 다시 x를 아니다. x 세제곱을 정리할 수가 있죠. 요 관계식에서 x 세제곱이라는 거는 x제곱 더하기 x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입력하게 되면은 2x제곱 더하기 x가 되는 거고, 또 x제곱은 x 더하기 1 되는 거니까 이걸 정리하면은 3x 더하기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네 번째. x 8제곱 빼기 7제곱, x 8제곱 빼기 x 7제곱 해주게 되면은 또 방금 했었던 3번에다가 또 x제곱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3x 세제곱 더하기 2x제곱이 되는데, 똑같은 과정으로 x세제곱이 x제곱 더하기 x라고 구해놨었던 거죠. 3배의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x제곱 하면은 또 5x제곱 더하기 3x가 되는데, 5x제곱이라는 게 x 더하기 1로 표현되는 거니까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더하기 3x만 해주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8x 더하기 5가 됩니다. 그럼 따라서 앞에 생략했었던 1과 나머지 것들 다 더해주게 되면은, 따라서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걸 이제 네모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은 1차항 개수가 총 8, 3, 1이죠. 12x가 있고 상수항이 5, 2, 1, 1이죠. 네, 그러면은 10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지금 p 더하기 q 루트 5꼴로 표현하라는 건데, 여러분들 여기 요 식에서 이제 근해공식을 써주게 된다면 x는 2분의 1 풀마 루트 5인데 양수니까 더하기 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입력하게 되면은 12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루트 5 더하기 10 되는 거니까 이 값은 16 더하기 6 루트 5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p 더하기 q의 값은 20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20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보겠습니다. 두 2차 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2차 실기라는 게 되게 중요한 정보고, 일단 그 다음에 각각 우변이, 가족권에 있는 우변이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x 더하기 2, x 빼기 2, 그리고 x 더하기 3, x 빼기 3. 자, 이때 나조건 보게 되면 fx라는 녀석은 f알파랑 f알파 더하기 5가 모두 0이 된대요. 그럼 알파가 존재한다는 거지. 2차 함수라고 하면은 가족권에 있는 것 중에서 인수 2개까지밖에 못 가져간다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어떤 알파랑 알파 더하기 5가 대입했을 때 0 된다는 건 알파랑 알파 더하기 5를 인수로 갖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가능한 케이스가 이런 거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첫 번째, fx가 만약에 x 더하기 2를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x 빼기 3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5 차이 나는 그런 두 수를 인수로 갖는다 얘기할 수 있으니까. 또는 두 번째, fx가 만약에 x 더하기 3을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x 빼기 2를 또 가져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야 5가 차이 나는 두 수를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자동으로 gx 결정되는 거죠. 1번 케이스라고 하면은 가족권에서 남아있는 두 인수를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x 마 3과 x 빼기 x 더하기 3과 x 빼기죠. 네. 그 다음에 이때는 두 번째는 얘가 x 빼기 3과 x 더하기 1을 갖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케이스가 두 가지밖에 없다. 근데 한 가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2차항 개수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사실 여기 붙여줘야 되겠죠. 여기를 이제 f의 2차항 개수를 a라고 하면은 자동으로 얘는 a분의 1 돼야 되겠다. 왜냐면 이 둘이 곱한 거에 지금 2차항 개수 4차항 개수가 1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2차 곱한 거는 1 돼야 하겠죠. 그러니까 역수관계여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기억 f2가 0일 때 f가 0일 때는 2번 케이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2번 케이스라고 할 때 G3은 0 되는 거 확인된다. 그렇죠? 오케이, 성립한다. 자, 두 번째. 아니야, 니은 G2가 0보다 클 때 G2가 0보다 클 때라는 건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는 1번 케이스로 가게 되면 x-2가 있기 때문에 저 녀석은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또 2번 케이스야. 근데 G2라는 걸 써보게 되면은 a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4죠. 그럼 이게 양수가 된다라는 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a가 음수라는 거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2번 케이스 중에서도 a가 음수인 거를 지금 전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때 f2분의 5와 g2분의 5의 대소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써보죠. f2분의 5는 입력을 해야 됩니다. a 곱하기 2분의 5 더하기 3을 하면은 얘가 2분의 11 되죠. 그리고 2분의 5 빼기 2 하면 2분의 1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은 4분의 11a가 된다. 자, 그리고 g2분의 5는 a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9죠. 암산이 좀 어렵다. 자, 마이너스 4a분의 9가 됩니다. 자, 그러면 a가 음수인 걸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음수가 될 거고 얘는 양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g2분의 5가 무조건 크다라는 건 맞는 설명이 된다고 니은까지 맞는 겁니다. 그쵸? 네, 이어서 디귿번 보겠습니다. x에 대한 방정식 fx 빼기 gx는 0이 두 정수근을 가질 때 그 정수근의 합의 절대값은 5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어요. 자, 생각해봐야 되는 게 f랑 g가 가능한 케이스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보이셨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1번과 2번은 그냥 어차피 대칭되는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뺐을 때 나오는 그 관계식은 어차피 그냥 한 가지로만 해도 똑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냥 1번 가지고 한번 식을 써보겠습니다. fx 빼기 gx는 전개까지 할게요. 앞에 거는 지금 x제곱 마 x 마이너스 6이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그리고 뒤에 거 g라는 녀석은 전개했을 때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 그렇죠? 이거는 0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2차 함계수는 a 마이너스 a분의 1이죠. a 빼기 a분의 1 1차 함계수는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a 더하기 a분의 1 이거에 x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6a 더하기 a분의 6이죠.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6으로 묶었을 때 a 빼기 a분의 1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죠. 그럼 여기서 일단 보이는 게 뭐냐면 두 정수근을 가져야 돼. 서로 다른 게. 그러면은 무조건 a는 1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차 방정식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이거로부터 a는 1이 아니다 생각할 수 있고 이때 그러면 두 근 정수 mn에 대해서 두 근의 곱을 써주게 되면은 m 곱하기 n은 어떠냐면은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정수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6 될 수 있는 방법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가능한 케이스가 어떻게 되냐면 m, n이 뭐 마이너스 6,1 그리고 마이너스 3,2 그리고 마이너스 2,3 그리고 마이너스 1,6 뭐 이런 식으로 네 가지밖에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합의 절대값이 5라고 진술하고 있는 거는 이 두 가지 상황은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저희가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 두 근의 합을 생각을 해보죠. m 더하기 n은
a 빼기 a분의 1분의 a 더하기 a분의 1인데 그 양변 다시 분모 분자 a를 곱해가지고 정리하게 되면은 이 녀석은 a제곱 마이너스 1분의 a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요 값이 저 빨강색 밑줄 쳐놓은 저런 두 수의 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보이면 되는 거죠, 저희가. 그렇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마3과 2의 합, 즉 만약에 마이너스 1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렇게 된다면 a제곱 더하기 1은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1이 되면서 a 값이 애초에 0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뭐야? a가 0이면 또 안 되잖아. 왜죠? 2차 함수라는 거에 위배가 되는 거죠. f의 2차 함기술 a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야? 애초에 마3과 2라는 거를 근으로 가질 수 없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건 안 되죠. 불가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a제곱 마이너스 1분의 a제곱 더하기 1이 될 수 있는가? 이거 해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a제곱이 소거됩니다. 확인되나요? a제곱 더하기 1은 a제곱 마이너스 이거 모순이죠. 네, 불가능이다.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이 또 1 되는 건 애초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배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5 또는 5가 될 수 있는지를 같은 방법 확인하면 되는데 그거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더 언급을 안 하고요. 그래서 정답이 디귿도 맞는 거다. 그러니까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2번 3차 다항식이 전개식에서 2차 항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2차 항이 나올 수 있는 건 이렇게 곱해서 8 나오고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나오니까 정답 5라고 해주면 되겠죠. 23번 문제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마4랑 b라고 합니다. 두근의 곱을 이용하게 되면 b가 그러니까 두근의 곱 알파와 베타 곱했을 때가 마4가 나오기 위해서는 한 녀석이 마4라면 나머지 한 녀석은 1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b값이 1인 거 얘기할 수 있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두근의 합을 써주게 되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가 나와야 되는데 그 두 알파와 베타를 지금 마4랑 1로 구해놨었던 거죠. 그러니까 a 값은 3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a 더하기 b의 값은 4가 되겠다. 24번 문제 2차 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도록 이라고 하면은 좌변에 있는 요 왼쪽에 있는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겨 먹으면 좋을까요? 0보다 작은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은 0보다 같거나 큰 쪽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 2차 함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떠 있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되면 좋겠다는 거죠. 저 x축과 안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면 될 것 같아. 판별식이 0 이하다라는 거 써주면 되겠죠. 4분의 d 짝수 판별식이 절반의 제곱 16 빼기 a 바 6인데 이 값이 0 이하면 될 것 같다고. 따라서 a 값이 22 이상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수 a의 최소값은 22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죠. 네, 이어서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x, y에 대한 2차식이 x, y에 대한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x에 대해 내림차순 정리를 먼저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ky 그리고 마이너스를 묶었을 때 3y제곱 마이너스 11y 더하기 6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는 0까지 일단 붙여놓겠습니다. 방정식 개념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상수항 부분에 있는 저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3y 빼기 2랑 y 빼기 3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두 근을 각각 그냥 x에 대한 방정식으로 보고 두 근을 3y 빼기 2, y 빼기 3 부호는 좀 고려해 줘야 되겠지만 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두 근의 곱을 그러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를 마이너스 3y 빼기 2 곱하기 y 빼기 3으로 생각을 한다면 두 근의 합은 이제 여기서 부호만 적절히 고려해 가지고 뭐 더하기 뭐 하면 되는데 그 녀석이 뭐가 나오길 바라는 거냐면 마이너스 ky 더하기 이게 나오길 바라는 거죠. 그쵸? 다시 정리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ky 빼기 1이 되길 바라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부호를 이제 잘 생각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디에 마이너스 붙일지를요. 근데
제 생각에는 3y 빼기 이쪽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가 마 3y 더하기 2가 되고 여기가 y 빼기 3 되면서 두근의 합쪽에 있는 상수항 부분이 마이너스 1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때 그러면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녀석이 마이너스 2y 빼기 1 되니까 k 값이 2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따라서 k가 2가 된다면 결국에는 두 근이 y는 1차씩 표현됐다라고 하면은 우리 뭐예요? 얘가 그거를 근으로 가는 2차 방정식을 다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x 더하기 3y 빼기 2 x 빼기 y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어쨌거나 저 2차식이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 되었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k 값은 2가 되겠네요. 넘어가죠. 26번 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이때 마이너스 2에서 함수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죠. a, b가 음의 정수라고 나와 있고요. 1과 2 사이에서 이 최대값이 3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fx의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렸을 때요, 이렇게 위로 볼록 할 거고, 축을 보게 되면 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음수가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0이라는 거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있을 수밖에 없고, y축이, 그쵸? 1부터 2까지는 반드시 또 이제 오른쪽에 있을 수밖에 없고, 1부터 2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제한된 범위가 걸리게 됩니다. 다음처럼요. 그럼 최대값은 당연히 1일 때 발생한다. 그러니까 f1 값이 곧 3이다라는 걸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f1은 a 더하기 b 더하기 5가 되는데 이게 3이라고? 그러면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네. 이거 보고 당황하시면 안 되죠. 음의 정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음의 정수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2 되는 거는 딱 특정 지어지죠. 그래서 a랑 b랑 마이너스 1이다. 자, 이때 그러면은 f-2의 값은 따라서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4 그리고 더하기 2 더하기 5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3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 자, 또 이제 복소수 거듭제곱 문제가 나왔는데 이 합이 2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냥 대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대입해가지고 규칙을 통해서 2가 되도록 하는 걸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 먼저 거듭제곱을 좀 해보죠. 1 더하기 i분의 루트 2. 이거를 일단 유리화를 먼저 하는 게 좀 좋아 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1 빼기 i를 분모 분자에 곱하게 된다면 이 녀석은 2분의 루트 2에 1 빼기 i 될 것 같고, 루트 2를 나눕시다. 그냥 이게 좀 더 편해 보이네. 이런 식으로 갑시다. 그래서 얘를 거듭제곱을 해보죠. 제곱하게 되면은 2분의 마이너스 2i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 i가 됩니다. 그리고 얘 세제곱하게 되면은 제곱한 거에 하나 더 곱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루트 2분의 1 빼기 i에 마이너스 i 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i 빼기 1 되죠. 그렇죠? 그리고 앞에 거에 4제곱을 하게 되면은 제곱한 거의 제곱인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8제곱에서 1 된다고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얘는 루트 2분의 된다. 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거를 보겠습니다. 2분의 루트 3 더하기 i. 이 제곱하게 되면은 4분의 2 더하기 2 루트 3i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녀석은 2분의 1 더하기 루트 3i가 돼요. 자, 한 번 더 곱해 봅시다. 얘 세제곱을 하게 되면은 이 녀석은 제곱했던 녀석에 하나만 더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루트 3i 여기에다가 2분의 루트 3 더하기 i를 곱해주면 된다. 그러면 4분의 그 실수부가 소거되는 게 보이고요. 허수부가 지금 2i가 되네요. 4i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i가 됩니다. 세제곱한 게 i가 되는 거니까 이것 통해서 6제곱한 게 마이너스 1 되고, 또 12제곱한 게 얘가 1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일단 둘 다 1이 되는 것만 일단 생각을 했는데, 자, 각각 그러면은 앞에 녀석은 8의 배수마다, 뒤에 녀석은 12의 배수마다니까 둘의 공배수일 때 각각 1이 나오면서 이 녀석은 합이 2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일단 저는 24를 쓸게요. 그럼 그 사이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느냐? 일단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앞에 녀석과 뒤에 녀석의 그 무리수 부분을 보게 되면 루트 2랑 루트 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해 보시게 되면은 얘네들이 막 어떤 정수, 그러니까 1 혹은 마이너스 1 혹은 i 혹은 마이너스 i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복소수에서는 루트 2랑 루트 3이 다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를 더했을 때 절대 2가 나온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걔네끼리 소거가 서로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번 문제.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그 차가 12보다 작아지도록 하는 자연수 A, B의 모든 순서성의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차를 구하는 방법은 합과 곱을 구해서 그 녀석의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가 되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B가 됩니다. 알파 빼기 베타 이 녀석의 제곱을 먼저 구해주게 되면은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4a 제곱에서 알파 베타 4개 빼주면 되는 거니까 더하기 4b 이렇게 볼 수 있고,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 취한다라는 건 여기서 루트 취하면 될 것 같아요. 4a 제곱 더하기 4b. 왜냐하면 원래 풀말에 붙여야 되는 건데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 자체가 양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은 얘도 양수로 표현해야 되는 건데 a, b가 자연수인 상황인 거니까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도록 하는 12보다 작도록 하는 이거를 우리는 풀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변도 제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제곱하게 되면은 좌변은 4a 제곱 더하기 4b, 우변은 144. 또 4 나눠주게 된다면 이 부등식을 푼다는 거는 a제곱 더하기 b가 4 나눠줬을 때 얘가 36이죠. 이거보다 작다. 이걸 푸는 거랑 똑같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a의 제곱이랑 b의 합이 되기 때문에 a 값에 따라서 얘가 막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a를 기준 잡아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a가 1이라고 하면은 a 제곱도 1 되기 때문에 b는 어떻게 되냐면 1부터 해서 최대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34까지 갈 수 있습니다. 34개가 되겠죠. 두 번째 a가 2라고 한다면 a 제곱에서 4가 되니까 또 b는 1부터 최대 31까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a가 3이라고 한다면 a 제곱 9가 되니까 b는 1부터 그 9를 이항시키면 27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26까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네 번째 a가 4라고 한다면 또 b는 1부터 16 이항시키면 20이 되니까 우변이 19까지 가능해진다. 다섯 번째 a가 또 5라고 한다면 b는 1서부터 25 이항시키면 11 되니까 10까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변에 있는 수들이 곧 개수를 의미하는 거죠. 34, 31, 26, 19, 10을 더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하면 60이고 이렇게 더하면 50이네요. 그래서 60 더하기 50 더하기 10 하면 120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9번 이차함수 fx와 gx에 대하여 hx를 지금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하이거나 1 이상일 때는 f로 정의를 하고요. 그 사이에서는 g로 정의하고 있는데, 그럼 그 경계값으로 표현되어 있는 마이너스 2랑 1이라는 녀석이 그 f와 g의 실제 교점인지 이런 건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같다라고 놔보고 방정식을 풀어봅시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이 녀석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라고 했을 때
2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4는 0에서 2로 묶게 되면은 x 더하기 2와 x 마이너스 1은 0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마이너스 2랑 1 자체가 두 이차함수의 교점입니다. 그럼 교점 전후로 함수가 양상이 좀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주게 되면은 일단 fx는 이렇게 생겼죠. 아래로 블록이고 gx는 위로 블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여기가 지금 뭐 마이너스 2가 된다, 여기가 1이 된다 이렇게 뭐 생각할 수 있는데 hx를 정의한 방법이 이거잖아. 마이너스 2 이하 또는 1 이상일 때는 아래로 블록인 걸 그리고, 그렇죠? 그러면은 좀 지워서 이걸 없애보죠. 이런 식으로 여기를 지우고 이렇게 지우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서는 g를 그린다라는 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그러면은 hx의 그래프가 일단은 될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아서 그 함수값 정도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1대 함수값은 지금 대입하면 1 나오죠. 1 대입했을 때 값은 4가 나옵니다. 오케이, 좀 더 크게 그린 건 잘 그린 것 같습니다. 자, mx 더하기 6이라는 직선을 가져와서 이 hx와의 교점이 3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m의 값의 합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mx 더하기 6은 0,6을 항상 지나는 직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x축, 다시 y축을 도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렇게 y축을 입력을 하고,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부분은 gx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만나는 점, 요 점이 5라는 것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얘가 0,5를 지나는 거죠. 네. 근데 그 mx 더하기 6이라는 녀석은 이것보다도 더 큰 점을 지나요. 네, 0,6을 지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를 지나는 직선 중에서 저 hx와 세 점에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가능할지를 또 따져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요거는 일단 접하는 상황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려운 문제네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만 딱 봤을 때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세 점에서 만날 것 같은데 지금 얘가 이렇게 된다는 보장이 사실은 없는 거죠, 지금. 그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게 이런 식으로 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 접하는 그 접점의 위치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막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접하는 상황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은 기울기가 m이고 0,6, 그러니까 상수항이 6자리인 그런 직선이 그 가운데에 있는 녀석 gx랑 접하는 그런 기울기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는 mx 더하기 6, 일단 이걸 세어봅시다. 그러면은 뭐예요?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1은 0 된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m값이 가능한 게 뭡니까? 이게 지금 제가 찾고 싶은 게 뭐였냐면은 접하도록 하는 그런 m값, 그럼 접하도록 하는 m값을 구한다고 하면 접점의 좌표도 알 수 있으니까 접하는 그 점이 어느 정도에 위치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지금 중근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m값이 2거나 마이너스 2여야 돼요. 그렇죠? 그럼 또 m이 2라고 하면은 그 접점 x좌표는 m이 2여봐. 그러면은 저 녀석은 x 더하기 1에 제곱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또는 m값이 마이너스 2라고 하면 1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네. 자, 그러면은 생각했을 때 일단 m값이 첫 번째 2라고 하면은 접점이 얼마 된다고? 1 된다고. 마이너스 1 된다고. 그쵸?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얘가 접하는 상황이 1일 때 1, 여기를 지날 거고, 그쵸? 그러면은 그 직선이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3점에서 만난다. 왜냐하면 여기 한 점 발생하고 그 다음 더 뻗어 나갔을 때 만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요거 오케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m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접점 자체가 x는 1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x가 1일 때 값이 여기서 접하게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교점이 한 개밖에 발생 안 해요. 오른쪽에서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났을 때 교점 두 개가 되는 거겠죠, 총. 그러니까 이때는 불가능하다. 그럼 또 추가로 가능한 게 있는지를 한번 생각했을 때 이걸 또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냐면 저기 있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지날 때 헷갈리니까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점을 지날 때, 그렇죠? 요 점 지날 때라고 하면은 이렇게 근이 총 3개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여기 2개, 그리고 끝에 또 벗어나면서, 그렇죠? 세 번째, 저 직선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지날 때 그러면은 대입하면 등호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m 더하기 6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즉 m의 값이 2분의 7일 때죠.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오케이, 그럼 다 더한 녀석을 s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s의 값은 마이너스 2 더하기 2분의 7 되는 거죠. 네, 2분의 총 11 된다고 얘기할 수 있고 이때 10s의 값은 55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 이상의 자연수n에 대하여 저 다음 식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거는 이 녀석이 이렇게 쓸 때 어떤 몫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고, 다시 얘기하면 마이너스 64라는 거 이항시켰을 때 여기 앞에 있는 이 녀석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64를 발생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n이 심지어 5 이상이기 때문에 그냥 전개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각각에 있는 인수들을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로 나눴을 때 그 양상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몇 개 좀 나열을 해 볼게요. 1 더하기 x, 그리고 1 더하기 x제곱, 딱 6개만 나열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1 더하기 x n제곱까지 해서 그 녀석을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로 나눈 나머지가 64가 되길 바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 먼저 나눠볼 거야. 얘 나누면 뭐가 나오냐면은 나머지 그냥 이 자체가 되는 거죠. 1 더하기 x가 됩니다. 1 더하기 x제곱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를 나누었을 때는 마이너스 x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1 더하기 x세제곱은 여기서가 중요한데, 자, 일단 그 1 더하기 x제곱이 왜 나누었을 때 마이너스 x가 나오는지 한번 설명해 보면은 요 녀석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는 요 녀석이 딱 한 번 들어가죠. 그 다음에 1차 함수 없으니까 마이너스 x로부터 이제 그 나머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x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이 x 마이너스 1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쓰입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x세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얘로도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쓸 거냐면은 그 세 번째 있는 1 더하기 x세제곱이라는 녀석은 이 x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이 딱 한 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죠. x세제곱 마이너스 1이 있으면 당연히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로 나눠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2만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1 더하기 x 대제곱, 마찬가지 방법으로 x세제곱 마이너스 1이 몇 번 들어갈 수 있냐면 이거 x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상수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더하기 x 빼기 1 나와요. 그쵸? 이게 되네. 여기가 또 나머지가 x 빼기 1이 아니라 x 더하기 1이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1 더하기 아이고 1 더하기 x가 된다. 또 마찬가지로 1 더하기 x의 5제곱을 보게 되면은 x세제곱 마이너스로 나누었을 때 몫이 x제곱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x제곱 더하기 1 되는데 x제곱 더하기 1은 또 얘 자체는 또 나눌 수 있잖아요. 이게 양상이 어디랑 똑같냐면은 두 번째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결국에 이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는 그러니까 얘를 한 번 더 쓸 수 있으니까 이 녀석이 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마x가 발생한다. 뭔가 나머지들이 각각 규칙이 있다는 게 보이시나요 혹시? 하나만 더 1 더하기 x의 6제곱도 x 세제곱 마이너스 1짜리가 몇 개? x 3개만큼 들어가고 그 다음에 x 3개 더하기 1 되는데 또 이 녀석이 x 세제곱 마이너스를 묶었을 때 한 개 들어가고 나머지가 2가 되니까 나머지 2 된다는 거지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그럼 뭐야? 각각이 지금 나머지가 지금 반복되는 거, 순환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의 그 전체 곱한 거에 전체 곱한 녀석을 나눈 나머지는 각각의 나눈 녀석들끼리 나머지의 어떤 곱이랑 관련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자, 보세요. 만약에 n이 한번 2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어차피 5 이상인 거니까 다루진 않을 건데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n이 뭐 1이라고 하면은 그 나머지가 그냥 1 더하기 x가 되는 거고 n이 2라고 하면은 그 나머지끼리 곱했을 때 마이너스 x에 1 더하기 x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 이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됩니다. 근데 요거는 또 나눌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나눠볼 수 있는 거지. 얘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로 나눴을 때 몫이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가 1이라는 거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개까지, 그러니까 n이 2일 때 1 더하기 x와 1 더하기 x제곱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곱한 녀석을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로 나눈 나머지가 1이라는 거 생각을 했어. 자, 그 다음에 또 n이 3이라고 한번 해볼까?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쵸? 근데 그 나머지들끼리 봤을 때 뭐예요? 그냥 두 배만 더 되어 있는 거 아닌가? 마이너스 2x에 1 더하기 x. 그럼 이거는 아까 했던 거에 두 배 되는 거니까 그냥 마이너스 2배 x제곱 마이너스 2x.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묶었을 때 목과 나머지 각각 두 배 되겠죠. 뭐 마이너스 2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러면은 전 여기서 규칙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뭐야? 얘가 어차피 반복되는데 3, 그러니까 3개가 이제 거듭될 때마다 3의 배수씩 될 때마다 나머지가 2가 생겨요. 그쵸? 근데 계속 거듭해서 곱해지는 거니까 2의 거듭제곱씩 발생한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럼 여기 n이 6일 때만 보게 되면은 나머지들끼리 다 곱했을 때 각각 여기 있는 얘가 결국에 제곱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4 곱하기 x제곱 곱하기 뭐 1 더하기 x의 제곱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 녀석을 똑같이 나머지 해주게 되면은 나머지도 제곱된다고. 그쵸? 그쵸? 이거 제곱해서 이 값이 4라는 거 얘기할 수 있다고. 오케이. 그러면은 64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게 사이클이 몇 번 되면 되는 거예요? 6번 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일단은 3식 6번 돌았을 때 n이 18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모든 자연수의 값의 합이라는 건 뭔가 더 있을 것 같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가능하냐면 n이 18까지라고 하면은 딱 이 6제곱이 되는데 지금 여러분 여기서 발견하셨나? 그 다음에 그 다음 사이클에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 하면 어차피 나머지가 1밖에 발생을 안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n이 20도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제가 이렇게까지 생략하면서 설명드렸던 적이 별로 없었는데 자,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혹시 보면서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38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